네, 안녕하십니까. 선택 과목 물리학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첫째, 물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물리를 연구하는 목적, 세 번째는 물리에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네 번째는 물리 과목을 배우는 대학의 학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학생들의 물리에 대한 후기와 여섯 번째로 물리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는 물건 물자에 이치리를 씁니다. 영어로는 피직스입니다. 한자 그대로 모든 사물의 이치를 뜻하고요. 두 번째로 사물에 대한 이해나 판단의 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통상적으로 물리라고 하면 모든 자연 현상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물리를 배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우주, 자연에 대한 탐구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전체의 역사를 이제 파악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연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서 물리를 활용하면 그림에 보다시피 이런 발전기도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명 발전의 핵심을 핵심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리를 배우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이라고 하면 내용 영역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로 배우는 물리학 1에서는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열과 에너지, 파동, 현대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학년 때도 물리학 2를 선택할 수가 있죠. 물리학 2에서 배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역이 같아요. 그래서 물리는 같은 영역에서 좀 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차원을 확장해서 심화되는 내용을 배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은 대학교에서는 잠시만요. 대학교에서는 똑같이 힘과 운동을 어떤 구체적인 독립적인 학문이 되어서 역학이라고 배우게 되고 전기와 자기도 전자기 학이 됩니다. 그리고 열과 에너지는 열 및 통계 물리학의 파트에 들어가고요. 파동과 빛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광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물리학은 이제 현대 물리를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현대 물리학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리에서 이제 최근에 최근 이제 이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되어서 어떤 소립자들의 구체적인 운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물리학 1, 고2 때 배우는 물리학 1은요, 그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 2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세 등급으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리학 2는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은 조금 성적에 대한 부담은 이제 조금 덜 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리가 필요한 학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를 배우는 학과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철대를 기준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일반 교양 과목에도 물리학이 있고 고급 물리학, 물리의 기본 이렇게 물리학 실험까지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 대학에서는 이제 1학년과 2학년 때 공통적으로 물리와 역학, 전자기학, 기초 유체역학을 배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화학부에서도 주로 이제 원자를 다루기 때문에 물리화학이라는 과목이 1, 2, 3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유기화학이 있고 물리 실험도 있습니다. 생명과학부에서도 최근에 물리학과 접목을 시켜서 생물 물리학 실험이 있고요. 지구환경과학부에서도 대기물리 그리고 물리해양학이 있습니다.
자, 물리천문학부에서 물리학 전공은 당연히 물리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겠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양자물리도 배우고 유체역학도 있고요. 물리학과 신기술, 산업응용까지 배우게 됩니다. 주로 이제 물리학과에서 이제 물리를 배우면서 주로 공대 쪽에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기과를 배우면 이제 물리에서 전기를 배우는 것을 직접 적용시켜 보는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공과대학은 특히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제 공대는 실제로 이제 거의 물리학을 이용해서 발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과대학에서는 물리학이 필수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으로 창의공학 설계, 전기개론, 에너지 자원 개론, 컴퓨터 과학 입문, 양자역학 기초 이렇게 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입문에서 주로 이제 물리 이름은 없지만은 주로 이제 물리학과 관련된 실험이나 어떤 영상을 컴퓨터 언어를 써서 이제 재현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건축학과에서도 특히 디자인보다는 디자인을 다루는 건축학보다는 건축공학에서 유체역학이나 재료역학, 동역학 이런 물리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원자 핵공학과도 당연히 플라즈마, 에너지 물리, 방사선 이런 물리학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에서도 정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이런 물리 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기정보공학부는 당연히 전자기학 그리고 반도체, 양자역학까지 배워서 우리가 실제 전기 소자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부에서도 전기전자 회로를 배워야 되고요. 디지털 신호 처리하는 컴퓨터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재료공학부에서도 재료물리, 연력학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계항공공학부에서도 특히 기계공학부에서는 고체역학, 연력학, 동력학, 유체역학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지 우리가 실제 기계를 제작할 수가 있겠죠. 우주항공공학 전공에서도 고체역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체역학 이런 것들을 배워서 실제 우주선이나 뭐 우리가 우주 환경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물리화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도 지구물리와 신재생 에너지, 파동 배우고 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도 응용생물화학부나 산림과학부에서 재료역학이나 목재물리학 이런 물리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와 조경시스템 학부에서도 물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에서 당연히 물리교육과는 이제 물리학과 교육학을 접목시켜서 교사가 되는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상당히 많죠. 화학교육과와 지구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에서도 특히 운동역학이라는 물리 관련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약학대학에서도 간단하게 물리약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실제 대학교를 진학한 다음에 물리에 대한 후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처는 전국 진학지도협의회의 수시바락이라는 연수집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기초학부를 진학한 학생이 물리학 1이 특히 이제 미적분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물리를 배웠는데 실제 물리가 대부분 20 진로의 기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리학 2에서 그 과학고 학생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과 비교를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 2를 이수하고 그 진학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공학자연과학 계열에 진학한 대학생들이 물리학 2를 보시면은 1학년 때 공학 계열에서 1학년 때 그 물리학 2와 똑같은 것을 조금 심화돼서 배운답니다. 그래서 수업에 꼭 필요하고 특히 공과대학을 진학하고자 한다면 물리학 2를 꼭 열심히 공부해 두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2 내용이 일반 물리학과 겹치는 내용이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학 2를 집중해서 공부했다면 대학 수업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물리나 자연과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자 한다면 물리학 2까지 우리가 배우고 간다면 대학교 갔을 때 배우는데 훨씬 이제 내용 부담이 덜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물리를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이제 한번 선생님이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수학이 일단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통 뭐 어느 영상을 보더라도 이제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주로 수학 쪽에 흥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물화생지 중에서도 이제 물리에서 수학은 특별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하고 응용을 이제 잘 하는 것이 물리를 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는 이제 수학이라는 문법으로 쓰여진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물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를 공부할 때 완벽한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이제 수정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를 배우면서도 역사적으로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론이 진화를 하는지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이제 물리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양자역학 같은 이제 학문에서는 특히 뭐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분야가 많은 과목이 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뭐 인터넷 짤인데요. 보면은 이제 물리학과 신입생이 그 일반 물리를 정복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그래서 한번 양자역학을 한번 뭐 호기심이 있다면 한번 물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물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자체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보통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수학이 문법이라면 실제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물리를 배우는데 자꾸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리를 배우면서 공통적인 법칙을 찾아서 세상을 단순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물리학 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물리를 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배웠다면 그 개념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면서 자꾸자꾸 수정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물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 인터넷에 유명한 영화의 대사입니다. 전자가 입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동함수는 무너졌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다면 물리를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탐구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물리학 과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